안녕하세요. 장외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분석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장외주식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23년 경력의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조 소장님과 인성컴퍼니의 권근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7월 하반기 시작이죠. 네. 하반기 시작을 맞이하는 마음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전반기, 우리가 1분기와 2분기를 보내고 이제 3분기를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외주식 시장의 형태도 비유동성 자산에 좀 묶여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박스 구장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시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죠. 이런 와중에 다행히 또 어제 우리가 남북미 네. 3자 간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또 봤습니다. 어떤 한쪽 부분의 정치적 부분이라든가 경제적 부분 어떻게 한쪽이 풀리면 같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시장이 훨씬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성장성, 특히 성장성 부분은 거의 10월달 중심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상반기 시장을 좀 곤욕을 치렀다면 하반기 시장은 좀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외 주식 시장은 결국엔 이제 공모모 시장인데 결국에는 이 장외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코스닥 뭐 간판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야 어떻게 보면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좀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G20 그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은 잠정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합의 그 협상의 이제 궤도로 다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일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후반기에 상장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로 모멘텀을 갖고 상승 여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비상장 시장에 있어서 조금 활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선행 시장이기 때문에 네. 비상장 시장 어떻게 보면 동생입니다. 우리가 네.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가 형이라면 우리가 그 동생 시장이기 때문에 선행 시장이 잘 가면 또 뒤에는 저희 시장도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상태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에 돌입했죠. 일정부분은요. 휴전 상태에 돌입하면서 어느 정도 각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더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상황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이제 현상들도 이 하반기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 큰 각오를 다지면서 이제 기업 정보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선정한 종목은 기업 올리패스입니다. 이 올리패스 들어보셨죠?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대표이사는 정신 대표시고 2006년 11월에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 연구개발업종 회사인데요. 이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관련된 물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이네요. 이 지난주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티맥스 소프트를 공부해봤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보시고 이번에 영상을 보시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외주식 공부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패스, 자,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이니까 뭐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 상장 특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그 현재 우리가 올리패스를 오늘 그 우리 한국 장외주식 사관학교의 2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핫한 종목이고 가장 많은 주주들을 또 보유한 또 회사입니다. 가장 또 핫하게 주주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매김했던 주식입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6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대형 바이오 주식입니다. 이 바이오 주식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올리패스 한 종목으로 오늘 집중해서 한 20분간 심층 있게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아, 근데 소장님, 이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면 네. 어떤 걸 다루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좀 살펴보니까 RNA, DNA 이런 각종 그렇죠. 생물학적 예, 용어들이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RNA랑 리보핵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보핵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올리패스는 독자 개발한 올리패스 유전자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RNA는 DNA가 생산하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RNA 치료제는 즉 리보액산 치료제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RNA 단계에서 파괴하는 방식으로 바이오계 이목을 끌었죠. 올리페스 기업에 앞서 이 바이오 시장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계속 바이오 주식들이 그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중돼 있게 좀 주식 네, 가고 있는 맞습니다. 양상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은 바이오 강풍이었죠. 그러나 올해 넘어오면서 고령 티수진, 인보사 사태라든가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사태로면서 좀 꺾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비유동성 장세에서도 꼭 바이오 주식은 비상장에서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하나로 뭐 신데카 바이오가 연중 접전 대비 한 100% 상승했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말하려고 하는 올리페스, 네. 올리페스도 한 거의 47% 거의 50% 가까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같은 기관에 있는데 진캠이라든가 제너럴 바이오, 네. 그리고 제데바 이런 회사들 거의 30%, 뭐 20%, 뭐 10% 거의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유동성 장세에도 바이오에 돈이 몰린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에 있는 바이오 시장이 좀 크게 가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 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주식보다 비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주식 기업에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력에 들어갈 올리페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리보핵산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것 또한 또 전 세계적인 테마입니다. 표적 치료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표적 치료제인데 상당히 지금 테마적인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림페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올리페스의 RNA 그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RNA 치료제다, 뭐 좋다 네.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간단하게 그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올리페스에서 하겠다라는 건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 DNA라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DNA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그 DNA에서 우리 세포에 이제 리보솜이라고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 DNA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상보적인 복사를 통해서 네. 그걸 이제 mRNA라고 하는데 메신저 RNA라고 해서 그 소위 말하면 데이터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네. 이제 그 리보솜에 갖다 주게 되면 이제 단백질이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인체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도하는 스위치들이 소위 말하는 리모컨들이 이 다 단백질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단백질을 어떻게 통제하고 컨트롤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올리페스에서 하고자 하겠다는 거는 뭐냐? 소위 말하면 복사된 그 설계 도면이 그 공장으로 가는 단계에서 컨트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공된 소위 말하면 에디팅된 그러니까 저기 그 편집된 DNA 구조 그 서열을 삽입함으로써 어떤 유전자의 그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활성화시키거나 이걸 소위 말하면 조절하겠다는 건데 나쁘게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은 파괴하고 그렇죠. 예, 좋은 것들은 간다 이런 겁니다. 쉽게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식품으로 바로 섭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밥을 먹으면 바로 이것이 몸에 있는 피와 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살로 가는 게 아니라 효소작용으로서 소화돼서 돼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분해되면서 분해된 아미노산은 또 피부와 또는 손톱 또는 머리카락 등 다양한 곳에 필요한 단백질로 재조립됩니다. 이 조립하는 과정은 바로 리보액산 RNA가 진행합니다. 네. 예. 쉽게 설명하고 예. 생물학 박사 예, 좀 같으세요.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리보액산 RNA를 통해서 새로운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올리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리페스가 한때는 시가총액이 2조까지 넘어가는 회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 한 6천억이 넘고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자본금이 갖고 있는 게 65억 원, 네. 발행 주식이 1,300만 주 정도. 네. 그다음에 현재 장외 가격이 한 4만 7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보다는 한 6,15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장 주식에 남아 있는 바이오 중에 가장 최대어다.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 RNA와 리보솜 이런 단백질 구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런 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참 어려울 기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알고 가야죠.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RNA, 리보핵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고 그 이해한 것을 어떻게 적으로 올림피스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들어가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소장님께서 이런 음. 바이오 기업은 미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아, 게 그렇죠, 그렇죠. 핵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올리패스가 기술 선장 특례로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올림피스는 그동안에 그 여러 차례 그 상장에 도전을 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림피스는 2012년도부터 이 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그 후로 지속적으로 상장을 놓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 올림피스에 가장 많은 기관들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엑시트를 위해서라도 상장을 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을 이미 청구했는데 지금 기술특례 상장의 가장 기본 조건이 두 전문 기관으로부터 A, BB를 받아야만이 네. 그것도 이제 그 일단 말 그대로 상장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A, BB를 받으면서 탈락을 했죠. 탈락하면서 올림피스가 다시 또 테슬라 상장도 노려봅니다. 근데 테슬라 상장을 노리면서 테슬라 상장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보면 예행적으로 성장성 펀드까지 내려왔는데 네. 기술적 평가를 애매하고 지름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올림피스는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전문기관 두 곳으로부터 또 A를 받았죠. 실은 기술특례 상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관 투자자라든가 또는 오래된 장기적인 그 개인 투자를 위해서 네. 상장을 박차고 가다 보니까 성장성 특례 상장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을 통해서라도 기관의 엑시트 또 개인 투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근데 올림피스가 그동안에 좀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기술 특례 상장도 가지 못하고 또는 테슬라 상장도 우회하면서 다시 성장성 펀드까지 내려왔는데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는 리보핵산의 기술력에 대한 그 확신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하게 설명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술 평가에서 비비 등급을 받지 않았나.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특히 이제 리보핵산 RNA가 좀 불안정한 세포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성공한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아무래도 유전자와 관련된 이제 치료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이 올림피스의 핵심 내용인데 나머지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를 하고요. 사실은 RNA 관련된 이 소위 말하면 그 조각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유전자 치료, 유전자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라낸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말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신청했을 때 기평에서 이제 트리플 B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평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네. 돌려서 네. 이제 다시 한번 상장에 문을 두드리겠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해서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지만은 그만큼 그 기술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우리가 의약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평가를 받으며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거를 그 선들을 넘기까지는 굉장히 좀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현재 좀 우려되는 올림피스가 상황이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동안 올림피스를 지속적으로 해 임상 실험 위탁 기관 가정 임상을 실시하면서 비마약성 진료제 관련 물질의 네.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많은 시간들을요. 네. 올해부터는 유럽 내 일상을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미 지난해 영국 의약품 허가 기관으로부터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품 물질
OLP-100이라고 하죠. 대한 일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다행인 건 뭐냐면 올림피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시가총 한 10조 정도면 뭐 크지는 않지만 중견기업 정도 됩니다. 바이오 회사와 희귀질환 유전자 신약 개발과 관련한 전략적 연구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정 부분 계약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성장성 펀드에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 앞으로 다수의 신약 물질을 전인전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피스를 쉽게 못 놓습니다. 우리가 네. 올림피스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기술특례 상장까지 가지도 못할 정도의 기술 연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네지만 이런 것들은 올림피스가 얼마 전에 그 실시한 네. 두 군데 전문 기관으로부터 또 A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는 겁니다. 네. 어느 쪽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느 쪽에서는 또 그럴 수도 없다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회사가 한 13년간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3년간 기관으로부터 거의 많은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 한 35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많은 돈을 투자받고 오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높게 사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보니까 보통은 재무나 매출을 다루는 건 이제 안정성 중심일 텐데 이런 올림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된 성장성을 보고 또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사례들도 많잖아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엘리자베스 홈즈 사건이나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한우석 줄기 사건 이런 음. 사건 때문에 참 바이오는 국가를 막론하고 참 큰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것도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맞습니다. 점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코스닥 상장사죠. HLB가 임상 3상이 기준 그 데이터 미달로 지금 약 한 이틀 동안 이제 하한가를 맞고 오늘 뭐 약간 반등은 나왔지만은 그 파급 효과가 지금 파급 여파가 좀 있습니다. 신라젠도 동반 하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뭐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티슈진 사태 특히 네. 티슈진 인보사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 상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보는 그 기술을 보는 어떤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눈빛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라는 점. 그 기술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 바이오라는 게 좀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상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 작년에 또 코스닥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에 관해서 또 회계 관련해가지고 뭐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또 이슈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상장사들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계 문제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까지 좀 덧붙여서 올림피스가 상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난관들이 여러 단계를 좀 이렇게 앞으로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네, 부분이 좀 맞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내가 개인적으로 뭐 올림피스는 아픔이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가 올림피스 아픔이라고 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림피스가 기본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죠. BMS, 우리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라고 합니다. 그 회사를요. 네. 이 회사가 기술출 계약을 하고 한때 시총 한 2조까지 갔습니다. 2조 엄청나면 주당 한 16만 원, 뭐 17만 원 가까이 나겠습니까? 2조 가까이 시총을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계약이 해지되면서 끝없이 추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 해지를 사전에 인지한 기관들이 주식을 장외 시장에 매각하면서 그들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 주식입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기술특례 상장을 탈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주들이. 네. 올림피스가 그런 어떤 BMS와 계약 해지 또는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탈락 이런 것들이 좌절되면서 상당히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올림피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이 이렇게 정말 대책 없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까? 과연 기술력이 없는 회사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정도의 돈을 집어넣고 간다면 이 회사의 리브 액션, RNA 치료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어 있는 절차를 보더라도 상당히 다국적 기업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미국 조금 전에 설명해서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하고도 기술 이전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받을 정도면 기술력은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성이거든요. 그죠? 연속적인 사업성이라든가 또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들인데 하나씩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 회사를 이렇게 뭐 기술 이전까지 한다면 이번에 성장성 펀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월 22일 날 청구했으니까 2달이 좀 넘어갔죠? 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조할 겁니다. 올림픽 주들은 상당히 초조한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고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로 성장성 펀드 기업 있죠? 네. 셀리벌리 같은 경우도 셀리벌리로 우리가 한 2개월 걸렸습니다. 2개월 걸렸는데요. 아마 7월 둘째 주 정도에 최종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네. 7월 둘째 주니까 다음 주면 올림픽의 운명을 가르는 한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 올림픽에서 성장성 펀드라는 것 자체가 주관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패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스크래치라고 할까요? 가장 흠이 작년에 사실 기술 특례 성장에서 기술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부러졌던 부분들이 여기에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성장성 특례 성장이라는 게 기술성 특례 성장, 그러니까 기술 특례 성장과 다르게 기술 기평을 안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주관사 입장에서 주관사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안고 그 풋백 옵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장 특례 성장으로 상장까지는 추진을 하겠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장을 어느 정도 주관사가 그 보증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상장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이제 올림패스의 소위 말하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진전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좀 거래소에서 지금 뭐 다음 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말씀하셨지만은 좀 거래소에서 아무래도 좀 일련의 어떤 그런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사태를 좀 봐서라도 조금 더 시간은 조금 지체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조금 더 그 기술에 있어서 조금 아마 좀 평가하는데 시간이 좀 거래소에서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그 심사가 지연된 이유가 뭐 크게 보면 우리가 그 성장성 특례 상장하는 것 자체가 네. 주관사의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이죠. 네. 이 두 군데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모가 대비 90%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6개월이죠. 네, 6개월. 맞습니다. 기간 6개월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공모가를 높게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지금 현재 올림패스 같은 경우는 밸류션 문제에서 지난해 10이죠. 지난해 한 370억 금의 10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환가액이 한 3만 원이었거든요. 해당 발행 특약에서 올림패스가 IPO를 추진할 때 전환가액이 공모가액이 70%를 초과할 경우 그럼 전환가액을 공모가액이 70%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 추진 가정에서 최소한 4만 3천 원 이상을 노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공모가가 4만 3천 원이면 그 기업의 가치가 6,3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10의 리피싱 조항과 상관없이 이보다 낮은額으로 공모를 놔둘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하나의 뭐 대안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성장성 펀드는 1년간 낙이 걸립니다. 대주주 분량은요. 네. 1년간 낙이 걸리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물건을 자발적으로 6개월 낙을 걸고 6개월 낙을 걸고 아마 상장 공모가를 뭐 기관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맞춰주고 가면 이런 어떻게 보면 성장성 펀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모가의 그 책임감을 일정 부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워낙 기관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일수록 기관들이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판매를 6개월이나 1년간 낙을 걸겠다 하고 있잖아요. 치고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자본장집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자본장집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그
성장펀드의 상장심사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월 22일이니까 2개월 넘어가고 전주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4월 11일 정도에 청구를 했는데 전주 일주일 전에 성장펀드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사업의 연속성의 문제였죠. 기술력은 상당히 좋으나 그것을 직접 팔아서 제품화 시키는 데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성장펀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일 늦게 청구했거든요. 올림패스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있잖아요.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훨씬 올림패스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다양히 아까 말한 대로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하면서 또 가입적으로 사업적 확장을 위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장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은 시험 성적 발표, 합격 여부를 이제 기다리는 어떤 수험생의 마음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일단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되는 상장의 방법은 네. 아니라는 점은 뭐 일단은 뭐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이해하는 네,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사실은 거의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올림패스의 좀 아쉬운 부분. 올림패스가 작년 말에 그렇죠. 성장성 특례 상장이 아닌 기술 특례 상장으로 만약에 기평만 통과가 됐어도 네.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 또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 설령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장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홀딩을 하면서 왔던 어떤 물량들이 투매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물량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쏟아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스크까지도 이 성장성 특례 상장은 주관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주관사의 책임이 예, 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청구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공모가 흥인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했을 때는 좀 참적한 난제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많지 않을까. 우리가 그 성장성 1호로 상장했던 셀리버드, 예, 그죠?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DB 투자증권이죠. 금융투자죠. DB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부, 옛날에 동부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중소증권사입니다. 중소증권사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갔죠. 그 당시에. 근데 다행히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정말 그래서 잘 공격적인 자세로 중소형 증권사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올림패스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미래에셋대우 네. 키움도 대형사 증권사지 않습니까? 네. 이 대형 증권사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펼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 상장심사위원회에서 특히 바이오 기업들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이 뭐냐면 원천기술 여부거든요. 원천기술 여부와 함께 또 기술 이전 실적인데 다행히 아까 말한 나스닥에 그 상장돼 있는 회사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는 것이 다행히 위안이고요. 파이프라인 보호와 임상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올림패스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췄습니다. 구색은 갖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좀 크게 문제는 잡지 않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마음에 걸리는 게 네. 밸류에이션의 설정인데 공모가 설정 문제와 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본자금 상태에서 변수가 작용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예비 심사는 자본장치 여부 등을 재무 요건보다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 잠재력에 우선을 둡니다. 그럼에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 자본장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재무는 뭐 크게 뭐 많은 문제되지 않죠. 투자자분들이 네,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했던 티렉스 소프트 같은 경우는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재무가 뭐 맞습니다. 제조비든 네.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이든 모두 중요하지만 사실 기술 특례 상장이 거의 바이오 기업에 집중되는 그런 특혜를 주는 이유도 사실 그렇죠. 이런 기술 바이오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올림패스도 아시겠지만 뭐 매출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없죠. 없다고 저는 한 4억 정도 예,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적자가 한 55억 나왔으니까. 예. 근데 다만
올림패스가 나름대로 희망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을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을 희망을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올림패스의 희망을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이 미국 나스닥에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포 치료제 회사들이 상장되면서 상장을 형성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틀렉스 또는 셀리스, 올릭스 등이 자주 비교가 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내 몸 안의 세포를 활용해 병을 치료하는 컨셉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상장을 줄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개발사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특히 리보엑산, RNA는 단백질 합성과 유전자 조절에 관여하는 올리고엑산으로 DNA가 각종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도록 돕기 때문에 비마약성 진소된 임상을 진행 중인 올림패스는 글로벌 제약사에 이미 한번 계약도 체결한 적이 네.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과 함께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고 세포 치료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특히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세포 치료제가 올림피아에서 그에 맞게끔 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 특히 있잖아요. 전년도에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한 유전자 치료 중에서 세포 치료제가 가장 1위를 공모금이 한 6억 달러, 네. 6억 달러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업체에 대한 그 신규 상장들은 눈에 띄게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상장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눈여겨보고 같이 평가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상장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에 상장돼 있지만 작년에 보면 우리가 작년 나스닥의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업체 신규 상장 시 나스닥 바이오 공모금의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그 돈이 쏠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쏠리기 때문에 이번에 올림패스의 상장 심사위원회들도 이 세계적인 취재는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올리패스는 이미 이제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 시험지는 이미 다 제출을 했고 네. 이제 그 채점을 해서 이제 결과 발표만을 이제 수험생의 심정으로 그렇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음. 이제 상장을 이제 하냐 안 하느냐 여부는 이미 손을 떠났고 이제 이 심사 이제가 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인데 이제 조금 소위 말하면은 좀 이 시기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지금 코스닥의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에서 바이오주들의 시총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 우리가 일전에 이제 소장님과 계속 이제 말씀을 했던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분명히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한 번은 바이오 기업들이 진행이 될 거다. 그렇죠. 자,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유한양행이 1조 원의 기술 수출 계약 공시를 내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유한양행은 굉장히 뭐 대형 제약회사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이오 기업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 산업이 뭐 잘 된다 안 된다 뭐 하향 추세다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맹목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어떤 기치를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그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아마 거래소에서도 지금 인보사 사태라든지 네.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분식회계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깐깐하게 보는 이 타이밍에 올림패스가 청구가 들어갔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좀 뭔가 좀 티가 있는. 그렇죠. 네. 요즘 맞습니다. 인보사 사태 이후에 우리가 바이오 시기가 회사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기술에서 A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상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죠. 상장 심사위를 또 통과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만큼 좀 깐깐한 시기에 올림피스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올림피스가 현재 추가 상승 여부를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전화로. 네. 지금 주식을 사도 통과되면 올라갈 것인가. 실은 지금 상태에서도 6천억이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헤비한 건 사실입니다. 네. 솔직히 헤비한 건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가격을 지킬지 안 지킬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저는 올림피스를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지만 냉정하게 비상장 주식을 한 23년 동안 해본 사람 입장으로 네. 봤을 때 6,300억 원, 6천억이 넘어가는 6,100억이 넘어가는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됐을 때 이 시총을 지킬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봅니다.
아까는 지금 상장했을 때 공모가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공모가를 높였을 때 상장 주관사가 받는 압박감 상당하겠죠. 네. 이런 상태에서 공모가를 올리기는 좀 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예상 공모가는 개인적인 추측이 한 3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3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4만 7천 원이 지금 장기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선을 지키지 않을까 갖고 5만 원 선에서 한 4만 원 사이는 거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에서 올림픽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존의 주주들께서는 오랫동안 올림피스에 또 이렇게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그 후에 물타기 한 주주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16만 원 또는 15만 원 네. 또는 17만 원에도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주식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기술력은 아까 말한 세계적으로 글로벌 추세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시장 커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매년 시장이 30% 이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의 미래를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적 가치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시총이 6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회사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장외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불안정성을 또 담재하고 있는데 이 기술 특례 상장에서 오히려 평가를 못 받고 성장성 특례로 간 올리패스를 통해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 가치를 내다봐야 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공모가 설정의 문제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이 토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투자 기법 중 하나잖아요. 이 상식 투자가 떠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패스를 통해 배우긴 하였으나 또 바이오 기업에서의 상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 속지 말죠. 이게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실은 RNA를 분석하는 세포 치료제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건 이미 시장에 오랫동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간다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현실로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이오 주식을 살 때 이 이야기에 갑니다. 네. 이야기에 속지 말고 현실 실현 가능한가 여부를 놓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회사더라도 오랫동안 자본 장식된 기업들은 좀 멀리 보는 게 맞겠죠. 네. 보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바이오 기업에서 기관들이 투자한 회사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쯤 검증 단계라고 보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에 속지 말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하는 PR을 전체적으로 다 믿지 말고 본인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네. 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좋은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좋은 안목을 키워야겠죠. 특히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올림피스가 지금 상장되는 시점에 상당히 좀 불안량,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고 아까 우리 민 대표가 말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올림피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 주식을 볼 때는 거시적 경제가 함께 현지적 상황이 놓여있는 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올리패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조한 마음으로 아마 지금 정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죠. 지금 인보사 사태 이후에 또 지난주에 그렇게 HLB 같은 임상 3상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다 하락을 그렇죠. 하는 뭐 신라젠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리패스가 저는 지금 아까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작년에 기평에서 좀 이렇게 받지 못한 게 안타깝죠. 정말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예. 지금 기술 특례 성장이 아닌 이제 성장성으로 틀어가지고 지금 가는데 소위 말하면 지름길을 지금 못 가고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마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이 그렇죠. 예 저는 속상하죠. 조금 속상하죠. 왜냐하면 전반전에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지금 연장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올림피스는 2011년도부터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왔던 바이오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장성 특례 상장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불명이죠. 불명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모가마저 있잖아요.
주관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투자했던 또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또 네. 무시는 못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면 좀 빨리 급하게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해서 하나의 성과를 보이거나 그렇죠. 저는 임상 단계에 들어가서 1상이나 2상 정도 갔을 때 네. 상장을 추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올림피스가 급하게 상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했던 기관들이 기관들의 엑시트가 좀 급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평이 떨어지고 나서 거의 뭐 바로 그렇죠.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이제 바로 뭐 테슬라 상장 네. 가다가 테슬라 상장에서 또 성장성 등등으로 돌았죠. 그만큼 뭐냐면 기관들의 엑시트가 좀 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림피스가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는 유전자 치료 업체까지도 기술 이전을 할 정도로 보이고 있고 네. 그 기술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임상 단계가 들어갔을 때 돌입했을 때 상장에도 늦지 않는데 네. 너무 좀 급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그 뉘앙스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기평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철저히 소위 말하면은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재수를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시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가급적 그 기평이 떨어지고 나서 서둘러서 다시 한번 또 상장을 두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끝이 아니라 뭐 밸류라든지 성장성 특례 상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풋백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힘들게 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동의하실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성장성 특례 상장 청구가 승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2호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게 된다 하더라도 또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가장 이 회사의 핵심은 상장의 주가, 만약에 상장되고 난 이후도 네. 걱정인데 이후도 걱정. 제가 그 개인주들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뭐 최대 주주는 당연히 1년간 낙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존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자정적 노력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1년이나 6개월 낙을 걸고 가는 것도 팔지 않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의 재산권인데 기관들도 개인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그들이 그렇게 기술력이 좋고 앞으로 잠재적 시장성이 좋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 기관들, 투자한 기관들 연대해서 네. 낙을 걸어서 상장을 시키고 상장 후에 주가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훨씬 시장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올림패스의 이 핵심 기술로 내세우는 게 인공적 RNA를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특례 상장되는 형태도 그렇고 참 불안정하지만 또 멀리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또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 상장까지 저희가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재수, 삼수 하니까 네. 다시 사관학교 와 있던 거를 네. 또 실감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림패스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 또 상장 기술 상장 특례와 또 성장성 특례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요. 어렵지만 또 전문가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인내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면 또 이 장외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외주식 사관학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